대박 사건. 의원이요? 생각이 없었죠.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김유리의 유리한 정치톡. 2026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회와 정부 소식은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지만 정작 가까이에 있는 구정과 의정 소식은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는 구정과 의정의 감시 소홀로 이어지고 지방의회의 독점된 권력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리님, 지방 선거에 출마하시는가 봐요. 네, 맞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지방 선거를 겨냥한 정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기초의원 월급 올려 말어. 말어입니다. 좋습니다. 네, 최근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강서구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현역 구의원분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주고받았고 그분의 그 명함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현장에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저장을 하면 카톡 프로필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프로필에 강서구의원 N 땡땡 부동산 대표. 이렇게 너무 공개적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구의원의 겸직은 허용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허용이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나 버젓이 카톡 프로필에 공개를 한 거를 보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것도 대놓고 말이죠. 네. 부끄러움 못 느꼈나요? 그러지 않으니까 공개를 했겠죠? 그러고 보면은 응. 그 지방 구의원들이 지역 유지가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지방의회 순위 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겸직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해도 겸직 허용 이대로 괜찮은가? 자, 지금부터 겸직 허용과 관련한 절차, 규정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에 앞서 실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그때가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던 해죠. 네, 그렇죠. 4년 전. 예. 네, 맞습니다. 2022년에 경실련에서 서울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해서 겸직 관련한 정보들을 수업한 내용을 공개를 합니다. 서울의 총 의원 수가 539명입니다. 시의원의 수는 112명이고요. 기초의원은 427명입니다. 이 가운데 335명이 겸직을 하고 있었고요.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겸직자는 142명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방의원의 2명 중 2명 중 1명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보수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은 4명 중 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를 실질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신고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들이 훨씬 더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숫자가 더 적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지방의원의 겸직 내용은 자진 신고의 제도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 신고를 하는 의원이 어쩌면 오히려 양심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리 강령 조례에 따라서 이 겸직을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보수를 공개하라는 내용, 이것은 또 빠져 있습니다. 장막에 가려진 내용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공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강서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26년 1월 15일 기준으로 공개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총 23명의 의원 가운데 겸직을 하고 있는 의원의 수는 8명이었습니다. 겸직 업무 내용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8명 중에 4명이 임대업을 하고 있고요. 공인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 의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임대업도 하고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도 하고 있는 의원의 수는 1명이다. 갑자기? 네, 너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유리님? 임대업과 공인중개사무소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겸직을 하고 있는, 이 역시 겸직을 하고 있는 구의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아, 제가 운명인가 싶은데요. 이 임대업과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를 함께하고 있는 의원이 바로 제가 만났던 그 구의원이었습니다. 아, 그 의원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그분은 도대체 얼마를 번대요? 얼마를 번다고 신고했나요? 구의회 홈페이지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사실 그 조례에서 보수 내용을 신고하라고 또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또 빠져 있으니까요.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또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2022년 경실련 자리회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지방의원 가운데 겸직 보수 상위 랭킹 7위를 차지한 의원이 바로 유륜이 만난 그 의원이라고 하네요. 얼마를 벌었냐 신고했냐 보니까 연간 1억 1천만 원. 부럽죠? 네, 매우 부럽습니다. 엄청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다일까요? 네, 이게 자진 신고의 형태로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이 의원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참 이 의원은 어쩌면 가장 양심적이고 투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겸직과 또 유급과 관련해서 지방의회에서는 사실 되게 허술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직 허용을 심사하는 윤리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지방의회도 상당히 많고요. 또 그 심사위원회가 가동이 되더라도 이게 이해충돌이다, 아니다 이런 심사를 굉장히 철저히 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런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 지방의회 그 윤리특별위원회라고 그러죠. 구성은 돼 있는데 거의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있으나마나한 뭐 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왜 겸직을 허용하는 걸까요? 구의원이 할 일도 많을 텐데 그 국회의원은 그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국회의원은 겸직 허용이 안 되는데 구의원은 겸직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방의원의 보수가 적다. 이런 점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수가 적기는 적습니다. 지방의원의 보수는 의정활동비 조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 강서구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정 수당 보겠습니다. 매월 274만 8,620원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30만 원으로 총 하면 420만 원인데 월급, 보수 이렇게만 보면 270만 원대로 사실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 물론 이제 상대적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회의원과 비교해서도 좀 적은 보수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저보다 버는 거는 좀 많아서 부럽긴 합니다만 그 국회의원의 그 월급이 한 7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적기는 한데 부의원들은 지금 받는 만큼만 받고 일하면 안 될까요? 지방의회의 주민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월급을 올리지 않으면 이 겸직, 이해충돌의 문제는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겸직 허용을 원천 금지해야 된다. 겸직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는데,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2021년에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때 왜 겸직과 관련한 문제를 이렇게 허투루 다뤘을까 너무 좀 아쉽습니다. 생각이 없었죠. 뭐. 아, 전혀 생각이 없었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겸직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 신고를 하게 했고 또 공개를 하게 했고 만약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면 의장이 그 일을 그만두도록 사직을 권고하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2021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을 한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오히려 이 겸직을 허용하는 정당성이 더 부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강서구 의회로 돌아오자면 임대업을 하고 있는 구의원과 공인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 구의원들이 있었는데 이해 충돌의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대업하고 공인중개사 하는 일이 구의원 하는 일과 이해 충돌인가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기준도 모호하고 또 이해 충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못 봤어요. 왜냐면 이게 그 윤리특별위원회를 이렇게 좀 가동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심사를 하려면은 의원들이 발의를 해야 돼요. 의장이 발의를 하거나. 근데 뭐 동료 의원 봐주기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거의 윤리특별위원회가 가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의원은 겸직을 허용하고 국회의원은 검직을 금지하고 저는 이런 방향을 똑같이 지방의회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박 사건. 구의원의 역할과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동산 대표를 한다는 것과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선후 관계가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구역에 어떤 지역이 뭐 개발이 돼서 땅값이 올라요. 건물 임대료가 올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겸직을 하고 있는, 이제 임대업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는 분의 구의원의 수익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이해충돌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를, 이해충돌의 범주를 설정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고, 이게 왜 이해충돌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국회의원의 경우가, 실제로 국회법 2013년도에 개정을 해서 겸직 허용을 원천 금지를 하는데, 이 포괄적인 이해충돌 발생의 문제를 인정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해 해야죠. 충돌을 여기에서는 발생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하기가 선을 그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의원도 국회의원도 정치 권력을 사용하는 건 똑같은데 왜 구의원은 겸직이 허용이 되는 걸까? 이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지방의회 의원들의 뭐 겸직 당연히 좀 금지해야 되는 게 맞는데 또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 현실을 보면은 그 사실상 이게 지금 그들만의 리그에서는 요것이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물결이, 새로운 힘이 외부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제가 볼 땐 유리님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그렇게 되길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저 의회에서 새로운 바람이 좀 일으켜서 좀 이러한 조례도 정하고 이러한 관례 규칙 이런 것을 좀 다 기득권을 깨부시는 그런 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유리님의 활약에 아주 큰 기대가 됩니다. 네. 이제 그들만의 의회를 우리가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지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권력이 있다. 우리가 그들의 의회를 되찾을 시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